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물으십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이 후회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면서 저는 수많은 분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흔이 넘어서도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 무언가를 가진 것도 아닌데 삶 전체에서 향기가 나는 분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많고 자녀도 잘 됐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늘 불안하고 늘 서운하고 늘 어딘가에 휩쓸려 다니셨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100년을 관찰한 끝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발을 들였느냐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장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건데 뭐가 어때? 심심한데 가면 어때? 다들 가는 건데 나만 안 가면 이상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데나 가도 툭툭 털고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앉았느냐, 누구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느냐, 어떤 감정의 공기를 마셨느냐, 이것들이 그대로 몸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의 얼굴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곳은 단순히 나쁜 장소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갔다가 모르는 사이에 기운을 빼앗기고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독이 쌓이고 모르는 사이에 노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곳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영이 가득한 자리를 멀리 하십시오. 이러니 넘으면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많은 곳, 북적이는 곳을 찾아가려 애씁니다. 옛 동창들의 화려한 칠순잔치, 자녀 자랑이 넘쳐나는 동네 모임, 왕년의 이야기로 가득 찬 동창회, 그런 자리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른 이후 우리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허영이 가득한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자녀가 얼마나 출세했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들입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감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던가요?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업은 대개 입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잘된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영혼에 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뽐내며 남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 또한 결코 작지 않은 잘못입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임원이 됐어. 같은 말들은 그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은 타인의 원망과 시기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게로 끌어오는 행위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과 비교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후는 그 체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나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잔치집의 소란스러운 소음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습니다. 술기운에 실려 보낸 무의미한 시간들은 다음 날이면 지독한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조용한 산길을 걷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나를 포장해야 하는 자리는 과감히 발길을 끊으십시오. 진정한 품격은 금태 안경이나 비싼 시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고요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에너지가 귀한 나이에 그런 불필요한 자리에 가서 기운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시기나 질투, 허영의 불꽃을 피우는 것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노년의 복을 지키고 평온한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줄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이른 이후에 당신이 머물러야 할 진정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분쟁의 현장에는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분쟁의 현장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다툼이나 타인의 시비가 엇갈리는 자리에 깊이 발을 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들의 갈등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지요. 내가 한마디 해서 바로잡아야지 하는 책임감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입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훈수를 두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갈등 속에 뛰어들어 마음을 끓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남의 짐을 대신 들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내 무릎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 사이에 시비가 있는 자리도 멀리 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이른의 나이는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운은 탁해지고 심장은 불필요하게 두근거립니다. 나만 안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부정적인 파동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옛 선현들은 말의 업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내 입에서도 독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데 써야지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노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녀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로 응원하고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미소 짓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생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여유입니다. 내가 비워둔 그 갈등의 자리에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해결의 꽃이 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억지로 해결하려 할수록 실타래는 더 엉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굳이 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내가 지킨 고요함은 내 얼굴에 인자 한 주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소란스러운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의 싸움을 부추기거나 참견하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자신에게는 평온한 노년을 선물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무덤을 서성이지 마십시오. 이른의 나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장소라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힌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왕년에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장소, 혹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기억이 머무는 곳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일 뿐이며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흔이라는 나이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남은 삶의 조각들을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닦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곳에 자주 발걸음을 하다 보면 현재의 내 모습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원망의 장소를 서성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들과 연관된 곳을 찾아가거나 그 기억을 되새기는 행위는 내 영혼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혹은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빛을 잃고 맙니다. 원망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것은 나의 복을 깎아먹고 내 몸에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설령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곱씹는 순간 비로소 그 모욕은 나의 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쌓인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장소와 인연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30년 전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의 내가 보입니다. 이르는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의 껍질을 벗고 알맹이만 남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억울함도 후회도 자만심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발걸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현재라는 광장으로 향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생을 죽은 과거의 무덤 위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오늘, 그리고 더 맑아질 내일을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흔이라는 나이에 우리가 왜 허영의 자리, 분쟁의 장소, 그리고 과거의 무덤을 멀리해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장호도 자녀의 성공도 왕년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정심이었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내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미움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노년의 삶은 흔히 황혼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황혼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이른이 넘어서도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는 것은 영혼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오래된 훈장이나 상장, 입지도 않는 옷들,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인연들을 하나둘 정리해 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입술을 닫고 귀를 열되 오직 선한 것만 담으십시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계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내 품격을 깎아내리지는 않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 참 좋다라는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십시오. 그 말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약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사색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은 자연과 내가 소통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 생의 순리를 배우십시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우리 몸이 늙고 기운이 쇠하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아름다운 섭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노인이라고 소외시키더라도 절대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른의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참 좋은 인생이었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소박한 말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작은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세 곳의 독한 장소를 피하고 내면의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인자한 성자의 미소가 머물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